설배가 진정해. 왜 이래?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는 것처럼 흥분해서 그 청년에게 달려가려고 했죠. 68세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은 방법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양옥집. 이른 아침 햇살이 마당으로 스며들고 정원에서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이합니다. 설배가 잘 잤니? 오늘도 우리 둘이구나. 박종우는 무릎을 구부려 반려견 설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5년 전부터 함께해온 설백은 종우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특히 손자가 사라진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종우는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지금은 연매출 수백억 원의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도 15년 전 손자 민준이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후로는 의미가 퇴색되었죠. 당시 5살이었으니 이제 20살이 되었겠구나. 종우는 아침마다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액자 속 민준이는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천진난만한 아이였죠. 설백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집 앞 도로에서 승용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우의 아들 박상철과 며느리 김미영이 찾아온 것이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영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상철 역시 아버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왜 이리 일찍 왔니?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린 아파트 계약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강남 신축 아파트인데 투자 가치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줄곧 요구해온 부동산 투자 자금 지원건이었죠. 하지만 종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찾는 것이 우선이야. 그 순간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철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아버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15년이나 지났잖아요. 경찰도 사설 탐정도 못 찾은 아이를. 그래도 내 손자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종우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 부부의 반응은 냉담했죠.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저희 가정만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영의 말에 종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이들뿐인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재산뿐이었으니까요. 알겠다. 조금 더 생각해보마. 상철 부부가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설백만이 종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하듯 꼬리를 살랑였죠. 설백아, 너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종우는 설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손자 찾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종우는 몰랐습니다. 곧 일어날 기적 같은 일을 말이죠. 사흘 후 토요일 오전, 종우는 평소처럼 설백과 함께 동네 전통시장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이어온 주말 루틴이었죠. 설백아, 오늘은 뭘 사갈까? 설백은 꼬리를 흔들며 종우의 발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종우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터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 오늘도 설백이랑 나왔네요. 네, 이놈이 시장 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과일 코너를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설백이 멈춰 섰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론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설백아, 왜 그래? 종우가 설백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가니 시장 한편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젊은 청년이 보였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청년은 정성스럽게 사과를 닦으며 손님들에게 웃음으로 응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설백이 그 청년을 보더니 갑자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왈, 왈. 설백은 평소에 거의 짖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는 것처럼 흥분해서 그 청년에게 달려가려고 했죠.
설배가 진정해. 왜 이래? 종우는 당황해서 목줄을 꽉 잡았지만 설백의 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청년 앞까지 끌려가게 되었죠. 죄송합니다. 우리 설백이가 평소에 이렇지 않은데. 청년은 고개를 들어 종우를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종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어쩐지 낯익었거든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설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백은 평소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청년의 손길을 편안해하며 받아들였죠. 이상하네요. 설백이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굴 줄은 몰랐는데. 혹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도 이상해요. 이 강아지를 보니까 마음이 왠지 편안해지네요. 청년의 말에 종우는 더욱 신기했습니다. 설백은 여전히 청년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죠. 이름이 뭐예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일 장사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준호. 좋은 이름이네요. 나이는 20살입니다. 20살. 그 나이를 듣는 순간 종우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민준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정확히 20살이었거든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랬구나. 혼자서 장사하기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로 이것저것 일을 해보다가 지금은 이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준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종우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백아, 이제 가야지. 종우가 설백을 부르자 설백은 아쉬운 듯 준호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설백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었죠. 자주 놀러 오세요, 할아버지. 설백이도요. 그러마. 종우는 준호에게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계속해서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백 역시 마찬가지였죠. 몇 걸음 가지도 못해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우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20살, 고아원, 그리고 설백의 반응.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종우의 가슴 속에서는 희미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우는 민준이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5살 민준이의 모습과 오늘 만난 준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겹쳐보며 말이에요. 혹시 정말로. 하지만 종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설백만이 그날 밤 유난히 문 쪽을 바라보며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주일 후 종우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준호의 과일가게 앞을 지나가며 말이에요. 설백은 여전히 준호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설백이도. 준호는 반갑게 인사하며 설백을 맞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준호야, 오늘 장사 잘 되니? 그럭저럭요. 요즘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종우는 준호와 대화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그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부터요. 그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종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사연을 들어본 적이 있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데리고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랑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얼굴을 가리고. 네. 그리고 급하게 저를 맡기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말이에요. 종우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준호를 버렸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그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단서 같은 게 있을까? 이것 정도밖에요. 준호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은색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소박한 목걸이였죠. 종우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은 종우가 민준이 돌잔치 때 선물했던 목걸이였거든요. 15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죠. 이 목걸이는 어디서? 고아원에 들어갈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원장님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관해 주셨다가 돌려주셨어요. 아마 저를 버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게 아닐까 싶어요. 종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준호야, 혹시 이 아이가 누구 같니?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저예요. 어렸을 때 저 맞아요. 할아버지, 어떻게 제 사진을? 민준아. 종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준호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를 아세요? 넌 내 손자야. 박민준. 내가 15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손자란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멍하니 종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손자라니. 그럼 저희 가족이.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5살 때 갑자기 사라져서. 나는 지금까지 너를 찾고 있었단다. 설백도 마치 상황을 이해하기라도 하듯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왜 고아원에? 그건 나도 모르겠다. 1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졌어.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지. 준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가족이 있었고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소중한 손자야. 두 사람이 감격스러운 재회를 나누고 있을 때 시장 한편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종우의 며느리 김미영이었죠. 미영은 우연히 시장에 들렀다가 시아버지가 어떤 청년과 포옹하며 우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쳤죠.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미영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죠. 한편 종우와 준호는 오랜만에 찾은 가족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게도 가족이 있었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살자, 민준아. 15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 이제야 완전해질 것 같구나. 설백은 두 사람의 다리 사이를 오가며 마치 축하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우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민준이를 고아원에 버렸을까? 그날 밤 종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찾은 기쁨도 잠시, 궁금증이 더 커져만 갔거든요. 도대체 누가 민준이를 고아원에 버렸을까? 다음 날 아침, 종우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설탐정 이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수야, 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 사장님. 혹시 민준이 관련해서인가요? 그래. 민준이를 찾았어. 하지만 누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는지 알아내야겠어. 이강수는 놀라워했습니다. 1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이를 찾았다니 말이에요. 어떤 고아원인지 알려주시면 당시 상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종우는 민준이에게서 들은 사랑의 집 고아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강수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죠. 사장님, 고아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은 없지만 원장님과 직원들 증언을 종합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민준이를 데리고 온 여성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신발과 가방은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명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성이 민준이에게 이제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종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있습니다. 당시 차량 번호를 기억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정말? 네. 부분적이긴 하지만 서울 10이나 48. 뒷자리 2개만 확인이 안 됩니다. 종우는 급히 15년 전 가족들의 차량 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당시 며느리 미영의 차량 번호가 서울 10이나 4823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종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종우는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모든 것이 낯설어했지만 설백만큼은 여전히 반가워했죠. 할아버지, 제 방이 그대로 있네요. 당연하지. 언젠가 돌아올 줄 믿고 있었거든. 민준이의 방은 15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장난감들, 그림책들, 그리고 작은 옷들까지. 종우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과 미영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영은 거실에 앉아있는 민준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철도 마찬가지였죠. 민준이? 아빠? 민준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나 봅니다. 상철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정말 민준이구나. 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그런 미영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죠.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어. 설백이가 먼저 알아보더라고. 시장에서요? 그럼 민준이는 지금까지 어디서? 고아원에서 자랐대. 그 순간 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고아원이요? 응. 5살 때 어떤 여자가 데려다 놨다고 하더라고. 종우는 의도적으로 미영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미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네요. 어떻게 아이를.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상철은 아들을 끌어안은 채 분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버지. 유기죄로.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 중이야. 곧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보겠어요. 민준이 돌아온 기쁜 날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 벌써? 오랜만에 만난 손자인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미영은 급하게 상철을 재촉했습니다. 상철은 아쉬워했지만 아내를 따라 집을 나섰죠. 차 안에서 미영은 식은땀을 닦으며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돌아온 건 좋지만 혹시 재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뭔 소리야? 민준이는 우리 아들인데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요? 상철은 아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재산보다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더 컸는데 아내는 여전히 돈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종우는 이강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수야, 며느리 차량 번호랑 일치한다고 했지? 네, 뒷자리만 확인되면 확실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해보자. 혹시 당시 주유소나 톨게이트 기록은 없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설백은 민준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준이도 15년 만에 가족의 품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종우는 민준이가 시장에서 쓰던 물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이미 마음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뭘 하고 계세요?
아, 민준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설백과 함께 산책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며 15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죠.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과학적으로도 민준이가 종우의 친손자라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종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누가 민준이를 버렸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이강수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뭔가? 15년 전 고아원 근처 편의점 CCTV 백업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당시에는 화질이 나빠서 확인이 어려웠는데 최신 기술로 향상시켜보니 종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분명히 나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여요. 정말인가?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차 안에서 통화하는 모습도 찍혔어요. 입모양을 분석해보니 이제 걱정 없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종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품고 살았던 의문이 마침내 풀린 순간이었지만 그 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왜 며느리가 그런 짓을? 더 조사해보니 당시 미영 씨가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상당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있으면 상속 순위에서 밀려나니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영이 재산 상속을 위해 민준이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죠. 사장님, 이 증거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유기죄는 물론이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종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좀 더 생각해보자. 일단 증거들을 잘 보관해두고. 그때 민준이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누구랑 전화하세요? 아, 그냥. 사업 관련 일이야. 민준이는 설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15년 동안 가족이 그리웠는데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종우는 민준이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버린 사람이 바로 새엄마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날 저녁 종우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15년간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종우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모이자. 민준이가 돌아온 기념으로 식사하면서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하고 전화를 받은 상철은 기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가족이 다 모이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미영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불안해하며 상철에게 말했죠. 여보, 혹시 아버지가 뭔가 알아챈 게 아닐까요? 뭘 알아채? 민준이 돌아온 걸 기뻐하시는 거지. 아니에요. 요즘 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상철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죠.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15년 전 일이 들통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 때문이었어요. 한편 종우는 이강수가 보내준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차량 기록,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미영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구나. 설백은 종우의 무거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조용히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자신의 방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요. 15년 만에 찾은 가족의 행복도 잠시,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종우는 변호사와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아니야. 15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민준이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 종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어줄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상철과 미영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어서 와. 민준아, 아빠 엄마 오셨다. 민준이는 반갑게 나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민준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15년 만에 모인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었지만 종우의 마음은 무거웠죠.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민준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 종우는 민준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상철도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미영만은 내내 불안한 표정으로 음식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종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민준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진실을 알아냈어. 그 순간 미영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죠. 진실이요? 상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도 궁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응. 사설 탐정을 통해 철저히 조사했지. 15년 전 그날 민준이를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다 밝혀냈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게 누군데요? 상철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못된 놈이 우리 민준이를. 바로 여기 있어. 종우는 천천히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미영아, 내가 했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영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9월 15일, 내가 민준이 손을 잡고 사랑이 집 고아원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있어. 그럴 리가. 차량 번호도 일치해. 서울 10이나 4823. 당시 내 차 번호 맞지? 미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상철이 아내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설마. 정말 내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편의점 CCTV에도 내가 나와. 민준이를 버리고 차에서 전화하는 모습까지 다 찍혔어. 이제 걱정 없다고 말하는 것도 확인했고. 미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민준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저를. 민준아, 그게 아니야.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종우가 막았습니다. 왜 그랬어? 5살짜리 아이를 왜 버렸어? 저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종우는 멈추지 않았죠.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려서 재산이 급했나. 민준이가 있으면 상속에서 불리해질까봐. 아버지, 그만해주세요. 15년 동안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봤어. 가족을 그리워하며 울던 밤들을 생각해봤냐고. 종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었죠. 상철은 충격에 빠져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정말이야? 정말 내가 민준이를. 압박에 못 이긴 미영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때 저희 빚이 너무 많았어요. 몇억 원씩 독촉받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런데 민준이가 있으면 제 아이들한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재산 때문에 내 손자를 버렸다고. 종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아버지, 저도 싫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자식들이 불이익 받을까봐 두려웠다고요. 미영의 변명은 더욱 분노를 샀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15년 동안 저는 왜 가족이 저를 버렸는지 궁금해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혼자가 된 건지. 민준아,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재산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없애버린 거였구나. 민준이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내 아들을, 우리 아들을.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종우는 변호사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영아,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해. 유기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모든 걸 고발할 거야. 아버지, 제발. 제발이라고. 민준이가 15년간 얼마나 제발하고 싶었을까? 설백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낑낑거리며 민준이 곁으로 가서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 말이에요. 미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하지만 종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15년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가족의 만찬은 참담한 진실 폭로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끊임없이 용서를 빌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죠. 15년. 15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야? 상철은 머리를 감싸 쥐며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여보, 제발 이해해줘. 그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할 뻔했다고. 망하는 게 낫지. 어떻게 5살 아이를. 상철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죠. 아이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품어온 의문이 풀렸지만 그 답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종우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죠. 괜찮다, 민준아.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있잖니. 설백도 민준이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하듯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였죠. 미영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어린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너무 나빴어.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미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매일 밤 가족을 그리워하며 울던 제 마음을 아세요? 민준아.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면회를 와도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생일날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항상 혼자였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왜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게 나았을 텐데. 그런 말하지 마. 종우가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손자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상철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일어나. 여보, 제발. 일어나서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나가라고. 내가 어떻게 널 봐. 내 아들을 버린 너를 어떻게 아내라고 생각하냐고. 상철의 절규에 미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 미영이 마지막으로 종우를 바라봤지만 종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 아버지,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매일 후회했다고요. 그 후회가 민준이의 15년을 돌려주냐. 종우의 냉정한 말에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도 한참을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죠. 집안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하루였거든요. 아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상철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상철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15년간 아들을 잃고 살아온 죄책감과 그 원인이 바로 아내였다는 충격이 동시에 밀려온 것이었죠. 아빠도 피해자예요.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민준이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15년간 혼자 살아오며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설백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종우는 손자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민준이가 대견했거든요. 그날 밤 상철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내와 마주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혼해야겠어요. 그래야겠구나.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겠니? 민준이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15년 전 추억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어린 시절부터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수없이 궁금해했는데 답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재산 상속 때문이었던 거죠. 설백이 민준이 옆에 누우며 고개를 비볐습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설백아, 너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겠지? 설백은 꼬리를 살살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종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가족관계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아니요. 법은 법입니다. 15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제 손자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미영은 빈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상철도 아이들도 모두 친정으로 피해버린 상황이었죠.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15년 전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모든 것을 파괴시킨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미영에게 법원에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유기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기소된 것이었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영은 유기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민준이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죠. 법정을 나서는 미영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3개월 동안 홀로 지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끝났구나. 종우는 법정 밖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결국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니까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살면 돼. 상철은 이미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그가 가져갔고 미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죠. 너무나 큰 배신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준아, 이제 정식으로 우리 호적에 들어갈 거야. 정말요?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니까. 민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기쁨이었죠. 그날 오후 종우는 민준이와 함께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준이가 3년간 과일 장사를 했던 그 자리였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래, 설백이가 너를 먼저 알아봤지. 설백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민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디 있었어?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상인들은 놀라워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하던 준호가 가족을 찾았다니 모두가 기뻐했거든요. 그럼 이제 과일 장사는 안 하는 거야? 네,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종우는 민준이의 교육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과 한 마리. 상철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준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야.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요? 할아버지. 원래 내가 물려받을 회사였잖니. 15년 늦었을 뿐이야. 민준이는 감격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겠어요.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 천천히 하자. 시간은 충분하니까. 며칠 후 민준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의 응원이 있어서 힘이 났어요. 민준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아빠.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상철도 아들과의 시간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15년간 놓쳤던 시간들을 채우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종우는 민준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해. 왜요? 15년 전에 더 주의 깊게 살폈으면 내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도 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고아원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됐거든요. 민준이의 성숙한 모습에 종우는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니. 네, 정말 행복해요. 설백도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함께 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민준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경영학과에 지원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경영을 알아야지. 가족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영은 혼자서 작은 원룸에서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은 모두 사라진 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죠.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종우는 민준이와 상철을 불러앉혔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 뭔가요, 할아버지?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설백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심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5년간 기다려온 완전한 가족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할아버지를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15년간의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 이제 나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고 꿈도 있고 미래도 있다. 비록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1년 후 민준이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종우는 입학식에 참석해서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15년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나 응징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실현되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종우와 민준이, 그리고 상철과 설백. 이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